대회에서 한국 경기의 심판 판정과 관련해 판정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판정 시비가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한국과 스페인의 연장 초반, 스페인 팀은 볼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며 오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관중석에서 촬영한 화면으로는 스페인 선수가 찬 볼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선심이 길을 듭니다. 볼이 공중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선심은 정확하게 골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8강전, 미국이 슛한 볼이 독일 수비수의 팔에 맞고 나옵니다. 하지만 심판은 보지 못했고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결국 독일에 1대0으로 졌습니다. 브라질과 벨기에의 16강전, 벨기에 선수가 브라질 문안에 골을 넣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벨기에의 공격자 파울이라며 노골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오늘 이번 대회에 몇 개의 판정 시비가 있었지만 오심은 최소한도라고 밝혔습니다. 축구왕제 펠레도 심판 판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판정을 문제 삼는 외국 기자들에게 한국팀도 억울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o look in the mirror and see what you have failed in your own team.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유럽 강호들이 번번이 판정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축구에 대한 뿌리 깊은 우월감과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책임 회피적 언론의 탓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에 패하자 로마 시민들은 한국의 음모론을 제기했고 스페인 마드리드의 시민들도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분노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배경엔 전통적 축구 강국인 유럽의 우월의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유럽은 역대 월드컵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켰고 이들 나라의 정치인들은 축구를 통해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자극해 사회 통합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우월감이 훼손될 경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66년 월드컵 때 북한에 진 이탈리아 팀은 썩은 토마토 세례를 받았고 의회에선 대정부 질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페루자 단장이 밝힌 안정환 방출 사유도 한국 축구가 이탈리아보다 우월하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들 나라의 언론도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한국에게 완전히 압도당해서 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 판정 때문에 졌다. 단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굉장히 비용이 싸지 않습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모든 걸 심판 탓으로 돌리는 유럽팀의 태도에 이제 신물이 난다고 혹평했습니다. 영국의 한 평론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브라질에 졌어도 판정 시비를 제기했겠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스페인은 연장전 막판 코너킥 기회를 얻었는데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기자입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예선 경기. 일본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45분. 추가 시간 2분이 더 주어집니다. 러시아가 프리킥으로 마지막 공격 기회를 얻는 순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직 15초나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홈 이점으로 보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이 우리와의 경기에서 불만을 제기한 연장 종료 직전 상황입니다. 공이 골라인 밖으로 막 나가는 순간 연장전 후반 15분은 끝났습니다. 연장전에서는 관례적으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은 정확히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편파 판정은커녕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홈 이점과도 거리가 멉니다. 연장전이 아니라면 사정은 다릅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진 전반전에서 스페인은 막판에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스페인 선수가 공을 차기 직전 추가 시간 3분은 지나갔지만 심판은 스페인의 공격을 끝까지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원입니다. 옵사이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자 FIFA가 이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장호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와 멕시코의 예선전 전반 20분경의 정지 화면입니다. 이탈리아 선수의 발끝에서 막 떠난 공이 전방으로 연결된다면 선심은 어떻게 판정할까? 일단 멕시코 최종 수비수와 동일 선상에 있는 가운데 선수에게 공이 간다면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그러나 멕시코 최종 수비수보다 뒤쳐져 있는 아래쪽 선수에게 공이 간다면 옵사이드입니다. 그런데 분명 가운데 선수에게 공이 연결돼서 골까지 터졌는데도 심판은 옵사이드를 선언합니다. 아래쪽 선수가 공을 받지는 않았지만 골을 넣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옵사이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습니다. 자신의 경우는 패스가 시작됐던 시점에 상대팀 최종 수비수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된다는 옵사이드 규정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심판 입장에선 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심이 그 선수와 볼을 더불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뛰는 모션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죠. 축구를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규정의 특성상 문제를 초래하기 십성인 옵사이드. 피파는 공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옵사이드 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옵사이드를 없애자는 얘기냐는 반론이 워낙 커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장호입니다. 우승